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장비 리뷰를 할 건데요. 여드름 치료할 때 되게 유용하죠. 더마 아크네라는 장비입니다. 더마 아크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정 원장님? 이름부터가 그냥 아크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제 여드름용으로 허가를 받은 장비고요. 요새 허가사항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이거 여드름용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거죠. 그리고 네. 여드름용으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여드름용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드름은 완치는 하기 어려운 이유가 계속 분비가 되는 피지선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고 어떻게 잘 고쳐서 써야 되는데, 분비가 많거나 아니면 나가는 길에 막혔거나 아니면 여드름균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있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겟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드름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장비죠. 구성 뭐뭐로 되어 있어요? 핸드피스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PL이 나오는 거고요. IPL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이쪽 부분을 통해서 석션 기능이 같이 있어요. 음압을 걸어서 빨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IPL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도 IPL로 여드름 치료를 했고 410 나노미터라든가 자외선 파장에서 여드름균을 사멸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은 논문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피지선을 파괴하기 위해서 절연침을 가지고 있죠. 초창기 모델은 이제 고바야시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뒤에 아그네스 같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절연침을 이용해서 직접 피지선 또는 염증 있는 부분에 절연침을 넣어서 우리 이제 놓고, 아그네스처럼 이제 직접 그 부위에 찔러 갖고 국소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IPL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고주파 장비인데요. 나가는 곳이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코메도라든가 펄로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멜팅하는 장비인데, 사실은 이 프로브는 뭐 저희가 많이 쓰기보다는 이제 관리용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장비 같아요. 이거 하나 갖고 여드름 이제 파장에서 붉은 것도 치료해주고, 이거 절연침으로 균 잡고 요걸로 막혀있는 각질 열어주고, 요렇게 한단 말씀이시죠? 네. 인터페이스를 좀 볼까요? 어떤 걸 조절할 수 있느냐인데, 많이 만지세요, 인터페이스?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은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얼굴형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게 세팅돼 있고, 네. 펄스 듀레이션하고 펄스 타입, 2펄스 칠 건지 1펄스 칠 건지도 준비되어 있고, 백큐음도 조절할 수 있네요. 백큐음도 이제 파워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조절할 수 그다음에 있고, 딜레이 타임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펄스 듀레이션도 펄스 듀레이션은 할 숫자가 수가 아니라 있고. 그냥 쇼 롱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죠. 펄스 타입 같은 경우는 1, 2, 3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펄스를 기본으로 놓고 있고요. 에너지 값은 보통 저는 3 정도를 많이 쓰고 있고, 피부가 얇은 부분에는 좀 약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열을 느껴가지고 너무 뜨겁다고 하시면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쓰세요?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얼굴 전체 홀페이스를 다 한 두 번에서 3번 정도 조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드름이 많은 턱드름이라든가 라테랄 치 칼로우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많죠. 잘 없어지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는 한두 패스를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드름이 이제 크거나, 턱 같은 경우는 꼭 반복적으로 나는 애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애들은 사실 피지선 어느 정도 파괴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마취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취 크림 바르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절연침을 쓰실 때는 마취 크림을 좀 바르시는 게 좋고요. 절연침을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잘자잘하게 나가지고 절연침까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취를. IPL 할 때 백큐 하는데 얼굴에 젤 같은 거 바르나요? 아니, 얼굴 젤 바르지 않아도 돼요. 안 바르는 건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자, 우선 IPL을 하기 전에 이 안에 들어가는 요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넓은 부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은 팁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좁은 부위 또는 울퉁불퉁한 곳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작은 팁을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따라서 조절할 수 있군요. 네. 옛날에 IPL 하면 막 종이 오려 붙이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지금 에너지 3으로 해가지고 2펄스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볼 쪽으로 세팅된 거거든요.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풋 스위치 같은 건 없고요. 석션이 돼가지고 이제 음압이 걸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2펄스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압했을 때 얼굴에 빨개지거나 그 자국 남진 않아요? 음압 그렇게 조정할 수 하시려면은 백큐um 파워를 좀 높이셔야 돼요. 조정할 네. 수 있어서 보통 그렇게 네. 안 만드시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백큐음을 너무 크게 걸면은 실제로 여드름이 터져가지고 압출이 되기 때문에 블리딩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화농성 심한 사람 잘 쓰세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압출을 좀 하고 한 다음에 좋은 그쵸. 것 뭐 같아요. 압출은 원래 기본적으로 다 하고 하는 거니까. 요새 트렌드답게 이제 여드름인데 이제 이것저것 옛날에 있던 장비들이 한 곳에다
모인 거네요. 하나로 멀티 플랫폼 기계죠. 그렇죠. 장비의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은 보다시피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요. 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약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우리가 병원급에서 관리만 계속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좀 만족도가 더, 아무래도 예. 좀 떨어지는 게 있죠. 여드름용 말고 리주비네이션이나 이쪽 용도로는 써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한관종이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을 저희 예. 절연침을 이용해서 쓰는 게 좋죠. 기본으로 그냥 여드름 없어도 IPL 한번 그냥 쓱 깔아주면은 젤 안 발라도 되니까 얼굴 환해지는 효과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션과 IPL을 하시면 되고, 이마 같은 경우랑 이제 좁은 부위 같은 경우는 팁을 팁 좀 바꿔서? 바꿔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얇은 부분은 출력을 약간 낮추시면 되고요. 인터페이스 많은 것 같아도 숫자랑 고르는 게 심플해서 그렇게 몇 가지 정해놓고 하시면 되죠. 항상 그렇지만 이런 장비들은 사용하기 되게 편하게 나왔어요. 손에만 익숙하면은. 최근 장비는 확실히 심플이 네.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페이스를 다 해주고, 그래야 환자분들이 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꼼꼼하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여드름이 많은 부위에 집중해서 두세 페이스 더 하는. 젤 안 발라도 되는 건 필요합니다. 되게 네. 편하다. 자, 이제 저연침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병변이라든가 피지선을 약화시켜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저연침을 사용하는데, 끝에는 절연이 안 돼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가야 되니까 위쪽으로는 절연이 되어 있죠. 요건 보통 마취크림 바르죠. 이건 보통 마취크림 바르고 하시는 게 좋아요. 바늘을 끝까지 삽입하시고 샷 하시면 돼요. 그럼 엔드포인트로 잡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약간 그쪽 스웰링하고 하얘지는 거? 화이트닝? 아니요, 이거는 이제 피지선만 어느 정도 파괴시키면 되고, 실제로 조직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되는 거는 이제 한관종 같은 경우는 조직을 파괴시켜야 되는데, 한간종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여드름 할 때는 그냥 여드름 할 때는 이렇게 라이트하게. 하고, 예, 여드름이 좀 염증이 계속 많이 반복된다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한 2번 정도를 해가지고 샷을 해주는 거고, 하나의 팁인데, 한관종 같은 경우는 조직을 좀 더 파괴시켜가지고 완전히 없애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는요, 에너지 값을 좀 높이신 다음에 이렇게 쏘시게 되면은 조직이 약간 엘리베이션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화이트닝이 되면서. 물론 스웰링 되면서. 예, 피부는 인텍트한데 안쪽에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관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환자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한관종은 기존에는 우리가 CO2 같은 레이저로, 어블레이티브 레이저로 다 팠지만, 그 다음에는 피놀류법을 해가지고 일부분을 파괴하고 있고요. 이제 고바이시나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로는 겉은 이제 인텍트가 하게 하고 안쪽에서 데미지를 줘서 환자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고주파는 이제 관리용으로 이제 마지막에. 네. 이거는 코매도가 많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걸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압출하기 좋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실제로 필드에서 보면은 이거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압출 같은 경우는 관리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술하는 거 되게 심플하고, 뭐 우리가 여드름 치료는 특별히 뭐 새로운 건 없지만 멀티 플랫폼으로 이제 IPL하고 절연침하고 마무리 고주파 관리까지 다 한 기계로 할 수 있는 거 보여드렸고, 요거 정재윤 원장님 많이 쓰셨으니까 이 장비 특장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약을 먹기 싫어하는 트렌드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에게도 아주 우리가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격은 얼마 정도예요? 간격은 저는 2주 간격을 하고 2주 있어요. 간격 여드름 정도. 간격은 물론 2주 이제 뭐 간격을 얼굴 하고. 여드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약물 복용하고 같이 병행하시나요? 아니면 심하면은 약물 먹고 가라앉힌 다음에 하시나요? 심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관리를 한번 해서 압출을 먼저 하고, 큰 것들이 좀 약간 가라앉은 다음에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 장비를 돌리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이제 염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석션 같은 게 처음엔 좀 불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가라앉힌 다음에 하시면은 절연침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기간 동안 효과를 낼 수 장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좋습니다. 어때요? 대략 이거 되게 가격적으로 메리트 가격, 있지 않나요? 예, 메리트 있고, IPL하고 예. 아그네스나 이런 거랑 IPL이랑 따로 하는 거랑 생각하면 장비 가격 메리트 되게 그러면 있죠. 굉장히 좋죠. 두 네. 가지 장비를 한꺼번에 쓸 수가 있으니까. 환자들 만족도는 뭐 논문 나온 거 말고 개인적으로 꽤 쓰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걸로도 어떻게 뭐 약을 먹인다거나 어떻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환자들에게 이런 여드름 장비를 권할 수 있고 거기다 결과가 만족도가 좋기 때문에 환자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병원과 경쟁력 있게 우리는 어떤 전문화된 장비를 쓴다, 그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규 오픈할 때 여드름에 관해서 어떤 세팅
세팅을 할 때 여드름이 되게 고민이 많죠. 약물로 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장비를 둘 것이냐, 아니면 색소 장비를 활용할 것이냐인데,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요런 유의 장비를 하나 놓으시면 여드름 세팅이 심플하고 편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장비 트렌드는 확실히 심플하게 멀티 플랫폼으로 요런 쪽이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마 아크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